이게 최대한 밝은 거예요. 되게 어두워. 저는 잘 갔다 왔고요. 그냥 홀가분하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홀가분하게 갔다 왔고요. 약간 지쳐 보이나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차려입진 않지만 이렇게 선크림에 눈썹까지 올린 적은 별로 없으니까 이 김에 제가 그림 그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사자가 보낸 별, 그 원화 거죠. 원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글씨랑 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제가 말하다가 그 전체 스토리를 엉망으로 만들까봐 전에 찍었던 게 괜찮아요. 전에 찍었던 거랑 아마 교차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이랑 그리고 가지밭을 간 그 세 번째 에피소드 그림은 도서관에 원화를 갖다 줬어요. 그걸 2주 동안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전시라니? 그래가지고 고민했어요. 되게 엄청 좋아하는 그림을 갖다 줄까? 아니면은 그냥 봤을 때 뭔가 볼 요소들이 많은 그림을 갖다 주고 하다가 두 번째 생각으로 첫 번째 시작점인 그 그림 하나랑 그리고 여기다 한번 화면을 띄워볼까요? 첫 번째 그 그림과 그리고 색감적으로 볼 요소들이 많은 그 가지밭에 간 그 애벌레 친구를 만난 그림, 그 두 점을 이제 도서관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12월 30날부터 2주 동안 도서관 안에서 원화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림은 저한테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볼게요. 책상에서 보여드릴까 아니면 이렇게 들고 보여드릴까 하다가 책상은 그림이 누워있으니까 빛이 어둡게 떨어질 것 같아서 그치만 그래서 그냥 제가 들고 이게 제 그림 통이고요. 아이패드에 글 써놓은 걸 보고 안녕차 하는 그 편지를 전해주는 장면. 안녕차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 안녕하고 사자가 안녕차 이러면서 그 편지를 전해주는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면인데 첫 번째 장면은 도서관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면 오글거릴 수 있어. 내가 글까지 썼으니까 오글거리지만 오글거리지 않은 척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나도 맨 처음엔 오글거렸지만 계속 읽다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난 오글거리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오글거리진 않아요, 사실. 두 번째, 이제 그런데 있잖아. 저 많은 별에 너의 편지가 가득 담겨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게 나는 재미있고도 슬퍼. 재미있고도 슬프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재미있고도 슬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느낌이냐면 고양이가 하는 짓을 보면은 엄청 못된 그게 아닌데 웃기면서 뭔가 그 감정이 섞여 있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하면 정말
빡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만 빡치는데 귀엽고 웃겨.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부엉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니까 너무 재밌어. 나 혼자 저기 별에 네 편지가 있는 거 알잖아? 너무 재밌다. 근데 좀 슬프다. 약간 이런 느낌? 아, 나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 그래서 재밌고도 슬퍼라는 게 두 번째 장면인데, 두 번째 장면은 말은 하지만 그림에는 드러나지 않았어. 그림에는 부엉이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화면의 느낌으로 그냥 저 많은 별에 너의 편지가 있지만 아무도 몰라를 되게 광활한 하늘의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잠깐만요. 그림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안 했네요. 지금 화면 되게 밝다. 도화지를 올리니까 되게 밝아지네. 사람이. 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2번 그림. 요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랑 부엉이가 막 돌아다니는 그 하늘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엉이가 하늘을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편지를 넣어야 되니까. 근데 뭐 되게 먼 별이니까 별 모양이 아니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양새로 바꾸면서 요렇게 막 물방울 자국 같은 느낌이 있는 게, 부엉이가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 발자국이 생겨가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밤의 하늘 느낌인 거고요. 근데 집중해서 이렇게 볼 분들이 있을까요? 재밌을까? 그치만 켰으면 집중을 해주세요. 맞잖아. 보면서 집중 안 할 거야? 집중해야지. 첫 번째 동화책을 언제 설명해, 그럼? 집중해 주셔야죠?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아, 맞아. 두 번째. 여기서 부엉이가 재밌고도 슬퍼 이랬는데 사자가 아무도는 아니지, 넌 알고 있잖아 를 얘기하는 그 장면이었고요. 세 번째 장면은 오늘은 어떤 걸 전달할까? 라고 해서 부엉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자가 편지를 쓰니까 부엉이가 어떤 걸 전달하지? 하는 그 그림. 짜자잔. 자, 이 그림이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편지가 날아가는 거잖아? 날리고 있어. 그리고 부엉이가 하나를 이렇게 집어가는 거예요. 제가 부엉이가 손으로 집는 거를 맨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 작가님이 굳이 왜 새가 손으로 잡는 것만 생각하냐? 부리가 새한테는 손이 아닐까? 그래서 부리로 그냥 집어가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부리로 이렇게 탁 집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걸 전달할까? 약간 이런 느낌. 사자가 편지를 진짜 많이 써서 편지에 막 둘러싸인 느낌인 거죠. 이 그림이 제가 대부분 완성이 다 됐을 때 제일 처음 올렸던 그림일 거예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이 종이가 표현할 수 있는 색감이랑 이 노란색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종이랑 달라서 종이를 다른 종류로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림을 잘 그리지 않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
좋아하거나 표현이 잘 되는 종이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노란색은 이 도화지에 그렇게 발색이 잘 안 돼서 발색이 잘 되는 도화지를 골라서 이 사자 얼굴을 표현했어요. 두 번째, 이제 별로 보내는 편지는 사자로부터 시작돼요 라는 그 글이 들어가는 페이지인데, 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신 분들은 별 그리는 걸 제일 많이 봤을 텐데, 별 중에서도 이렇게 골라서 분리되어 있죠? 여기서 넣은 거고, 사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사자가 밤에 막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편지를 쓰거나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밤 하늘에 떠있는 그 별. 두 번째 장에서는 넓은 장면으로 보여져서 그 별의 디테일한 느낌이 안 드러났다면, 이 네 번째 장면에서는 디테일하게 확 드러난 거죠. 깜깜한 곳에서의 별의 모습이랑 사자가 밤에 열심히 불빛을 켜놓고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장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그림이랑 글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글씨 그대로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느낌이 아니라, 글씨는 글씨대로고 그림은 그림대로 뭔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다르게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별로 보내는 편지는 사자로부터 시작돼요 라는 그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죠. 이 별 안에 사실 사자의 이런 시간이 담겼어 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떤 걸 전달할까가 근데 제 기준에서 1차원적인 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편지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찝거나 이런 장면이 1차원적이고, 저는 이 글이랑 이 그림이랑 완전 동일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냥 그게 덜 상상돼서 싫어하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림 보고 이러고 글씨 보고 이랬는데 둘이 연결해서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 근데 제 그림이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작업을 합니다. 5번 그림. 누군가 읽지 않을 편지라니 너무 편하네. 약간 이건데, 그것도 만약에 1차원적으로 했어. 그냥 그 글씨대로 그림을 그렸어. 그럼 너무 편안한 그런 표정이랑 막 물방울 막 떠있는 그런 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편안해, 이거는 그 사자의 마음인 거잖아요. 사자의 기분이고. 그래서 그냥 그 기분을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색감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자가 좋아하는 색감. 그래서 어딨지? 응? 응? 잠시만요. 여기 너무 마르다. 누군가가 읽지 않을 편지라 너무 편하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제가 계속 별을 그렸던 그 별이 다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반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파브리아노 큰 곳을 못 찾아가지고, 파브리아노는 종이 브랜드거든요. 그걸 못 찾아서 작은 종이로 했더니 사이즈가 작아서
반반 붙여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밤 하늘을 표현한 건데 편안한 거랑 편지가 들어있는 그 사자가 말하는 그런 느낌을 담은 페이지인 거죠. 6번은 사자가 편지를 쓰면 부엉이는 밤하늘 별 속에 넣어요. 너무 귀여운 페이지입니다. 짠!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이게 별을 클로즈업해서 부엉이가 별 속에 편지를 넣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별은 어쨌든 부엉이가 들어가서 편지를 넣을 수 있는 곳이고 다른 친구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에서 이렇게 부엉이가 나와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고, 이게 왜 별이냐면 제가 먼저 작게 그렸던 별 기억나세요? 그 별을 클로즈업한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느낌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 귀엽죠? 그리고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사자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부엉이가 넣고 뭐 어떤 기분이야를 설명했으면 이제는 그 편지 내용이 뭔지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가 그 보낸 그 편지에 어떤 게 있지라는 그 에피소드를 3가지로 제가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이 말 설명이 조금 어렵나? 그럼 이제 에피소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스토리인지 표현하면 그렇게 큰 결말이 있지 않고 큰 사건이 있지 않고 엄청난 교훈을 주는 그런 동화가 아니다. 그냥 되게 이게 뭐지? 이러는데 이게 뭐지?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교훈이 큰 건 아닌데 그냥 이런 잔잔한 거나 별 얘기 없는 그런 책들이나 그런 그림들이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자주 보는 류에 속해요. 그런 책과 그런 그림들을 되게 자주 오랫동안 자주 보는 책들이 다 그런 이유라서 되게 울림을 주고 재미있었어. 근데 그 사건들이 되게 크면 한 3회독하고 안 읽는데 그림이나 글이나 별 그게 없는데 잔잔해서 좋은 그런 것들은 10번 이상 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약간 끼고 산다 할 정도로 제일 가까이 놓고 그냥 꺼내서 읽는 거. 너무 답답하거나 머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그 스트레스가 심해서 말까지 안 나오는 그 정도까지 가면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행복해지거든요. 기분이 다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데 별 큰 사건이 없는 그런 책인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보내는 편지에 엄청난 게 들어있진 않지만 그런 걸 사자가 쓰고 좋아하고 사자는 그래고 그래라는 걸 그냥 이 캐릭터화를 시키면서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었고 부엉이도 어쨌든 주인공인 거잖아요. 같이 부엉이도 옆에서 사자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잔잔한 것을 본인은 좋아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엉이가 아닌데? 나도 그런 소소한 게 좋은데? 약간 요렇게 말을 하면서 사자를 위로해주고 그 사자 이야기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같은 친구들한테 위로를 해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주고 요런 생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 책을 만드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들어간 그런 구성 같은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재밌어. 근데 몇 번씩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꺼내 읽는 류의 종류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잔잔한 별거 없는데 그게 엄청 나한테 소중한 그러니까 별게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별거 없는 거를 되게 소중하다고 말해주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봐주고 얘한텐 그게 소중하니까 그게 되게 소중한 걸 수도 있어.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고 소중한 지일 수도 있어. 그냥 그런 걸 만들잖아.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책에서 읽었는데 안개가 끼는 다리에 운하가 있는 나라에 안개가 끼는 걸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맨날 보니까 중요하거나 되게 아름답거나 몽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가 그걸 보고 그림화를 시키거나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안개 낀 게 몽환적이라 이쁘구나 아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아닌가? 그런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슥 지나갈 수 있는 어떤 형태나 시간들을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군가 그 그림을 그려서 안개가 낀 어떤 브릿지를 딱 그리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자나 제가 느끼는 그런 잔잔하거나 별거 아닌 그것을 누군가가 소중하게 한번 딱 잡아주면 그 시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정말 별게 아닌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사람한테는 뭔가 그런 느낌? 아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 자체가 크게 확 이런 것도 없고 사자의 편지 내용도 확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별로 보내는 편지를 부엉이가 전달을 하는데 그 편지 안에 에피소드를 이제 7, 8, 9번으로 나누는데 그 편지에 사자가 어떤 걸 적었는지가 나와요. 그게 이제 7번 그림 먼저 에피소드 7번 이렇게 그리고 얘는 나는 악기 소리를 좋아해. 고요한 새벽 시간에 듣는 음악은 나를 넓은 공연장으로 데려다줘. 이게 사자가 쓴 편지 내용인 거예요. 그걸 이제 시각화 시킨 거죠, 제가. 별로 보내니까 이 별의 편지를 열어보면 요런 내용이야 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약간 필름 형식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흘러가게 한 거고
사자가 되게 귀여운 멍멍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불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자 그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거지. 근데 꼬리가 나와 있어. 그래서 사자가 이 안에 들어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치고, 이제 이불 속 안을 보면 얘가 뭐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라디오 틀어놓고 음악을 듣고 있는 거야. 얘는 이게 너무 행복해. 사자는 너무 이게 행복한 거야. 근데 뒷모습이라 표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모습,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너무 행복한 거지. 너무 행복해. 이게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 편지를 시각화 시킨 거죠. 오케이. 그 7번. 이제 8번. 8번은 레시피 개발하는 거. 바닐라 라떼를 잘 만들고 싶어. 근데 사 먹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내가 만든 거는 맛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얘가 오늘 편지를 쓴 거야, 사자가. 그래서 근데 바닐라 라떼에 관한 거죠. 내가 작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좋아하는 게 들어가요. 그 사자한테 내가 좋아하는 게 들어가. 근데 제가 바닐라 라떼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봤지만 너무 맛이 없어. 단 한 번도 맛있었던 적이 없어. 그래서 그 레시피 개발하는 그게 여기 편지를 열었어. 오늘 쓴 편지를 열었는데 요 내용인 거야. 요 내용? 바닐라떼를 좋아하는데 바닐라떼 개발하냐고 이제 막 별가루도 넣고 뭐 파우더도 넣고 마시멜로도 넣고 만들었어. 그래서 손이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손이 막 엉망진창이잖아. 그래서 근데 너무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 너무 전 재밌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내가 그리고 너무 웃기잖아? 이거를 많은 그림을 이미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겠지. 하지만 이걸 그릴 때 뭘 참고해서 그리진 않아요, 잘. 참고를 해. 진짜 사자 사진. 그거랑 진짜 바닐라 라떼 사진. 왜냐면 그걸 참고해야지. 그 실제를 참고해야지. 거기서 변형이 일어난 만화 같은 느낌으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일러스트를 보고는 참고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선 이미 그림화로 바뀌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더 그림화로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막 컵 쌓아둔 사진을 보거나 바닐라 라떼를 만드는 그런 테이블 막 검색하는 거지. 막 그 뭐 바리스타 뭐 자격증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렇게 구성 이런 게 뜨니까 그걸 보거나, 그리고 사자를 보고 막 이런 사자도 보고 막 이런 사자도 보고 잠자는 사자도 보고 막 쉽지 않다. 당이 떨어집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원래 그 허브 맛으로 먹는데 이게 새로 나왔는데 맛있어. 이게 더 엄청 화해요. 그래서 약간 치약을 계속 먹고 있는 느낌? 몇 번까지 했죠? 9번 가지맛 머리 위에. 그것은 사진. 가지를 따러 가는 걸 좋아해. 왜냐면 보라색이 너무 예뻐서. 근데 요즘 가지를 따라다니다가 애벌레를 만났어. 그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따러 갔어. 근데 애벌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를 따야 되는데 가지를 따다가 애벌레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지. 그래서 그 애벌레한테 시선이 계속 머물다 그 애벌레가 와서 코에 이렇게 코에 내 그 사자 코에 이렇게 올라가서 사자 그거 너무 행복해. 그 장면이 이제 9번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7, 8, 9 이렇게
사자가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요런 느낌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 편지엔 요런 사자가 좋아하는 요런 감정들이 담겨 있는 거. 근데 세 개의 에피소드 보면 진짜 그냥 좋아함인 거죠. 그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함. 막 어디서 막 1등을 해서 뭐를 타고 어떤 위치에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행복해. 애벌레가 코에 올라타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 너무 귀여운 게 내 코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가지 따온 거는 막 다 쓰러져가지고 가지가 바닥에 막 굴러다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멍멍이 만약에 일상생활 예를 들어보면 멍멍이가 이렇게 꾸벅꾸벅 자고 있어. 꾸벅꾸벅 자고 있는데 콧김이 훅훅 날리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펄럭펄럭 날리거나 전 그런 게 너무 웃긴 그런 사람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 같거든요, 저는. 배 찢어지게 웃을 만한 게 남은 배 찢어지게 웃을만 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그래서 대부분 밖에서 정상인인 척 하면서 웃음을 참지만 진짜 미치게 웃겨 하는 순간이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까치가 막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까치가 막 걸어가는데 막 까치가 이러다가 내가 까치 이러면 까치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밖에서 너무 그런 걸 좋아하면 제 옆에 오실 거예요? 제 옆에 안 오실 거잖아요. 멀리 피하실 거겠죠? 그럴까봐 대부분 피하겠지. 이렇게 너무 까치야 막 이러고 다니 피하는 거잖아. 날 피할 거잖아. 그래서 되게 그런 티 안 내고 너무 귀여워 이러고 그냥 정상인 이게 왜 정상인인지 무튼 모르겠지만 좀 희한하게 볼까봐 그냥 이러고 같이 뭐 씩 웃다가 다시 인간을 보면 눈 풀려서 그냥 이러고 그냥 걸어가고 또 멍멍이랑 막 새 보거나 막 보면 너무 귀여워서 막 이러고 무튼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인정받을 수 없는 걸 좋아하는 느낌? 그냥 제가 정의 내렸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대단하다 인정받을 만한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속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공유를 해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말하지 않고 그 좋아함을 지키려고도 말하지 않고 그러는 타입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제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나도 막 얘기하면서 서로 막 공감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까지 막 배 찢어지게 웃고 엄청나게 공감해주고 그런 류 쪽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걸 꺼냈을 때 그런 따뜻한 반응이 아닐 걸 아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꺼내면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꺼내는 거. 까치랑 놀고 뭐랑 놀고 이러면 그냥 메모장에 쓰거나 그냥 영상으로 기록해. 그리고 나 혼자 그냥 깔깔깔 웃지. 그리고 업로드 할 때도 있죠. 근데 그걸 뭘 바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도 그걸로 너무 미치게
웃기고 미치게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류를 좋아하는 거를 그 사자한테 담은 것 같기도 해요. 나도 이런 걸 좋아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뭔가 다 스탑하고 싶을 때 되게 잔잔하고 아무 이야기가 없는 그런 책으로 숨는 것처럼 내가 만든 것도 그렇게 만들면서 나한테는 사실 되게 소중한 거라는 거. 이걸 이해하실 분들 정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말인지도 전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지금. 10번 페이지 그 글이 이거예요. 사자가 편지를 보내는 걸 쭈루룩 에피소드로 풀고, 그 다음에 익숙한 것들이 사자에게는 무척 소중한 것들이다. 아주 반짝이는 것들이다. 한 글을 이렇게 집은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이런 게 얘한테는 엄청 소중한 것들이다 라고 쓴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를 얘가 별에 보낼 정도로 얘는 이 사자는 이게 본인한테 엄청 소중하고 엄청 행복한 거고 엄청 반짝이는 것들이야 를 한번 집어준 게 그 10번의 글인 거고, 그 글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이게 어떤 거냐면 사자의 손이 있고 삽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경이 본인이 이제 보내는 그 밤 하늘의 배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땅 속에 저장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걸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너무 소중한 거니까 모아두고 저장해두고 잊지 않으려고 보관하고 싶어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부를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익숙한 것들이 사자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것들이고 아주 반짝이는 것들이다. 제가 그러니까 익숙한 게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익숙한 걸 지키고 익숙한 걸 또 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제가 깨닫고 나서부턴 그 익숙한 걸 잃을까 봐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 익숙한 게 계속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익숙한 걸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도 하고 익숙해서 너무 편안해 이게 아니라 그 맨날 있는 것들 맨날 보는 것들 중에 아끼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소중한 그런 말인 거죠. 10번의 말이. 11페이지. 세상이 말하는 반짝거리는 것에 내 편지는 속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게 좋아. 계속 지키고 싶어. 를 이제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앞에 에피소드가 쭉 나오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책이 한번 이런 게 소중한 것들이다 라고 집어준 거고, 근데 여전히 사자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기는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세상이랑은 약간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이렇게 어쩔 수 없지만 나도 이게 소중한 걸?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게 소중해. 를 뭔가 그런 계속 지키고 싶어 라는 그런 잔잔한 톤이면서
다짐도 들어가는 그런 말인 거죠. 그거를 이제 창문에 기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제 리뷰가 너무 길어서 지금 자고 계시는 건 아니죠? 지금 졸면 안 돼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니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창문에 기대서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 그래서 지키고 싶어. 라는 그런 거를 그린 건데 이게 물방울로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지키고 싶은 거 아니면 그 사자의 생각들을 그냥 제가 표현한 색감이랑 시각적인 거랑 모양의 형태나 그런 것들인 거예요. 창문에 기대서 보고 있고 그 사자의 생각을 보여지는 느낌으로 그림으로 푼 거고, 이거는 사자 따로, 이 프레임 따로, 그리고 요거도 따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해서 요거를 물방울 느낌을 이제 사자 깎는 것처럼 이렇게, 사자란 사과 깎는 것처럼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확실히 그림 같은 느낌을 하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한 장에 확 그린 그림 느낌이 아니라 종이고 그림이고 뭔가 동화적인 느낌이 더 제대로 담겼으면 좋겠어서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어요. 말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네, 그런 느낌으로 작업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사자가 너무 우울한 그런 표정도 아니고 너무 행복한 그런 표정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많아. 근데 너무 슬프고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분리해서 놨네요. 그림을 다시. 그리고 그 12번은 사자가 이런 생각으로 본인이 이제 혼잣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도 계속 지키고 싶어. 난 이게 좋아. 했는데 부엉이가 그 다음 장면에서 나도 이런 네가 좋아 라고 하는 건데, 고양이 같은 느낌의 부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 반응을 안 하다가 나도 약간 이렇게 하니까 오잉? 다 듣고 있었잖아 랑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깐깐하면서 똑 부러지면서 자기 생각이 확실한 친구가 나도 네가 좋아. 네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좋아 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위로가 되는. 나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너도 그렇구나. 너도 내 생각을 이해해 주는구나 라는 거에 감동을 먹는 그런 페이지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만들었고 그 위에 부엉이. 부엉이. 어머머, 찢어질까 봐 못하겠다. 이렇게 부엉이. 너무 귀여워. 그래가지고 엄청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러면서 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는 딱 봐도 이제 밀도가 확 뺐죠? 그게 글씨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넣기 위해서 밀도를 확 뺀 바탕지 같은 그림인데, 나도 이런 네가 좋아라고 부엉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자 입장에선 예상하지 못했어. 그래서 뭐? 근데 진짜야, 나는 네가 찾는 반짝임이 정말 좋아. 근데 그 반짝임이 익숙한 좋아함을 그냥 반짝임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부엉아, 나 지금 이상하지만 행복한 기분이야. 근데 이상하지, 이상하다. 이상해가 부정적일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상하다의 그 단어에 부정적인 느낌만 있진 않아요. 저는 약간 반반. 뭔가 다르니까 이상함을 느끼는 거잖아. 근데 그게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저는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상한데 행복한 기분이야. 왜냐면 너가 이해를 해주니까. 나랑 비슷한 데서 웃고 나랑 비슷한 걸 좋아하는 애를 처음 봐서 이상한데 너무 행복해.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다시 부엉이가 말을 해줘요. 그래서 사자야, 너의 반짝임 소중해. 그리고 행복해. 네가 익숙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행복해. 너가 말하는 것들이 너도 행복해 보이고 너가 행복해 하고 있고 진짜 행복한 것들이야 라고 집어준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을 여기 13페이지에 집어넣고 이제 14번 페이지는 4번 페이지는 이렇게 할게요. 14번 페이지가 5번 페이지에 했던 그 하늘에 있는 별인데, 사자가 말했을 때 너무 편안해 했던 그 별들이 떠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이렇게 끝나게.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 장면에 아무 글씨 없이 이렇게 넣어서 둘이 이렇게 기대서 그 편안한 그 기분을 둘이 느끼고 있으면서 거기 이제 문에 편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표현했냐면, 어쨌든 동화잖아요. 그래서 처음 동화책을 배웠을 때 그 작가님이 말했던 게, 글씨가 어디에 있느냐랑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 시간을 작가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이 어디서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고, 어디서 조금 더 되뇌이면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고, 천천히 장수가 어떤 이런 장치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끝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글씨를 그 앞장에 배치하고 그 마지막 장은 끝나면서 조금 여기 마지막 장에서 시간을 좀 머무르게 하고 싶어서 마지막 장을 다시 그린 느낌인 거예요. 그 5번에다가 추가해서.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장면이고, 어쨌든 이 친구가 말하는 소중하고 익숙한 것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계속 지키고 싶은 것들이고, 그런 기분을 요 색감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자가 어쨌든 편지를 보내는 그걸 한 게, 이거를 밖으로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공감이나 뭘 얻기보다 약간의 상처가 되는 말로 가벼운 반응으로
그렇게 될까봐 입을 다물고 아무도 읽지 않고 아무 답장도 받을 수 없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장에 문고리에 편지가 걸려 있는데 부엉이처럼 위로를 해준 사람이 걸었거나 그 편지를, 답장을, 아니면 부엉이가 읽었기 때문에 공감을 해주고 편지를, 답장을 해줬거나, 그건 조금 상상할 수 있게.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나 어떤 결말이 되게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사자가 실망하지 않은 방향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요런 색깔로 했어요. 요런 핑크색인데 형광이 드는 거? 요런 색이 제가 느꼈을 때 확실히 동화적이다 랑, 동화라는 게 현실에 없는 것 같은 그런 행운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있는 게 동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컬러가 저는 이거예요. 오페라 핑크 같은. 그래서 그 색을 골라서 답장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끝을 냈습니다. 이게 무려 다른 날이지만 3번째 찍는 건데요. 이것도 말을 어렵게 해서, 아니 말을 어렵게 했다기보다 이렇게 정리 정도는 되지 못하게 해서 듣는 사람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원화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정말 기회가 좋다면 전 그림을 전시할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보관하기 너무 아까워서 엽서 팩으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앞에 글씨가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랑 글씨랑 합한 것도 있고, 뒷면은 편지로 쓸 수 있게 다시 제가 디자인을 해서, 그래서 양면으로 뜯어 쓸 수 있는 엽서를 만들고 싶은 그 생각이 있어요. 원래 달력을 하려고 하다가 되게 손에 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안 잡히는 걸 하면 분명히 안 이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접어버렸고, 엽서를 하자, 천천히 만들더라도 엽서를 하자라는 생각이랑, 제가 정말 좋아하는 2장 정도는 포스터로 크게 뽑는데 색감이 정말 잘 확 드러나게 뽑고 싶어요. 딱 벽에 했을 때 정말 색감이 이쁘게. 이 아이폰에서 보여지는 색감이랑 캐논으로 보여지는 색감이랑 실물이랑도 엄청 다르거든, 색감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원화가, 제 색은 원화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원화랑 최대한 비슷할 정도로 색을 내는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 그 안에 그 별지라고, 별지인가? 아무튼 그 면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걸 이제 색감을 떨어뜨려서 원래 메인 내용이 더 잘 돋보여지게 안 끝날 것 같은 그림이 끝나서 신기해요. 저는 뭔가 행복하고 그런 것보다, 아, 나도 마감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약간 미쳐서 그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업이 어떤 거였냐면, 여름 시작되기 전에 만나서, 그러니까 날씨가 뜨거워지기 전, 봄이 끝나갈 무렵에 만나서
11월 말까지 새벽까지 정말 한 작업인데 작가님이랑 만날 땐 아무 색칠 도구나 뭘 그림을 그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분들이 동화에 대해서 책을 조금 읽어봤지 엄청 잘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작가님이랑 만나면 항상 책 한두 권, 많으면 4~5권을 준비해 오셔서 이런 책도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책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고 이걸 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책으로 시간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책으로는 글씨가 많이 없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구성되게 하고 그리고 표지가 이렇고 끝 마무리가 이래서 시간이 어디 머무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요런 내가 몰랐던 것들을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림과 스토리 라인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집에서 계속 해오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해왔고 스토리 라인이 이 정도 나왔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고 왜냐면 무조건 작가 마음대로예요. 작가 마음대로가 되게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고 내가 안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 되게 안 해서 마무리 못 지은 분들이 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지었다는 게 저는 그냥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할 줄 몰랐어. 끝까지. 왜냐면 시작하고 나서 그 수업 회차가 있는데 정말 반 정도까지는 이게 될까랑 그렇게 재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차피 다 해와야 되니까 랑 그러니까 다 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선 상관이 없는데 이걸 했을 때 뭐 하지? 또 그 뭐 하지? 그 뭐 하지가 또 나와서 다 했어 이거 뭐 하지? 그냥 그 작가님이 읽어주는 동화책이랑 알려주는 동화책 그거는 너무 유익해. 근데 내 거 해서 뭐 하지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끌려다닌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 한다고 했으니까 가야지 약간 이렇게. 근데 중간부터는 뭔가 재밌어졌어. 중간부터는 그림이 안 그려지다가 혼자 막 집에 왔는데 안 그려져서 한 3주 넘게 못 그렸어요, 그림을. 근데 그때도 막 눈물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리다가 뭐라고 되지? 어차피 그려야 되는 그 시간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게 행복해서 막 그리다가 울기도 했어요. 꼴깍 진짜. 그래서 뭐라고 되지? 이 캐릭터에 내가 빠져서 너무 너무 약간 후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이걸 표현할 단어가 없네. 뭔가 이 사자한테 뭔가 약간 퓨 막 이런 느낌 있죠. 막 이러면서 너무 이 사자가 사랑스럽기도 하고 막 안아주고 싶고 그런 캐릭터니까 그래서 막 눈물 바다가 되면서 울면서 그리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그런 건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야 했던 프로젝트니까 그 그림을 그리면 어떤 결과가 굳이 막 크게 나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어떻게 보면 놀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이 봤을 때 제가 하는 짓이. 그래서 부담스러운 게 항상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내가 제대로 그림을 그려야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제대로 그림을 그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논다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껄렁껄렁 노는 시간으로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껏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도. 그리고 뭐 놀다가도 너 일정 없는데 왜 집에 가냐고 이러면 할 게 있어서 막 간다고 하는 그 할 게 이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되게 행복했어요. 집에 틀어박혀 있지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도 있고 뭐 망쳐서 그거 구겨서 버릴 때도 있고 했지만 그냥 그 시간 안에서 그래도 그 다음 작업이 조금 잘 나오고 이러면서 행복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걸 끝냈다는 게 그냥 대단하다. 그리고 사자랑 부엉이가 너무 귀엽게 나와서 그래서 좋아요. 되게 맨 처음 그림 되게 우스꽝스러웠거든요. 근데 되게 귀엽게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브리핑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거를 그래도 잘 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냐면 도서관에서 작가님이랑 같이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작가님 수업을 들으면서 책을 만드는 그런 수업이었기 때문에 출판을 도서관에서 해요. 그래서 복의 도서관에서 출간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읽어보실 수 있게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빌려 읽든 가서 읽던 거기에 책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읽어보실 수 있게 전시가 되고 가면 읽어보실 수 있어요. 발음 왜 이러죠? 그러고 그림은 2주 동안만 이제 전시를 하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5분이 더 이렇게 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5 작가님의 책도 구경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안성시 복의 도서관에서 12월 30날부터 이제 책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아요. 제가 근데 어쨌든 더 만들고 싶으면 다시 제 돈으로 찍으면 되고 근데 어쨌든 그 첫 시작점이 거기에 기부가 되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와서 그냥 책을 읽어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막 패킹돼서 비닐 패킹돼서 못 뜯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바로 읽어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차피 내용을 내가 다 만든 거니까 제 사이트에 그냥 다 업로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좋으면 받아서 배경화면 하시라. 뭔가 상업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게 아니면 괜찮습니다. 배경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카톡 사진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뭐 작가 이름을 박아놔 주시면 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렸는데 내 걸로 상업적 이용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밤새서 그린 걸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용해? 가만두지 않겠어.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괜찮아요. 아무튼 엄청 긴 브리핑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부엉이 같죠? 제가 올려놓은 어떤 그림이라든지 글로 뭔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꼭 위로가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다. 약간 이런 분들만 생겨나도 사자랑 부엉이를 그린 보람이 너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재밌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너무 재밌어서 동화책 작업하는 것도 되게 좋다. 또 좋은 스토리가 떠오른다면 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제가 그리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나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잘 그리네? 그걸 느꼈었어요. 아예 뭐라고 해야 되지? 아예 백지에 막 혼자 막 그린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릴 때 뭔가 신기했고, 이렇게 막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앞에 2, 3주를 아무것도 못하면 이런 날이 찾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미있었습니다. 전 이제 요걸 편집하려고 바닐라 라떼를 하나 사 먹으러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림 작업도 그렇고 섬유 작업도 그렇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가끔은 엄청 되게 소중하게, 제가 느낄 정도로 제 작업을 되게 소중하게 보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진짜 너무 신기하고 그럼 다음에 작업 로그로 만나요.